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이제 곧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중2 겨울방학을 앞둔 저희 딸이 어느 날 저에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면 좋은지를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고민해왔던 것도 있고 나름으로 공부해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요. 파이썬이든 R이든 무언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강력하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툴과 친해지는 것이 좀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R과 파이썬, 파이썬과 R 이 두 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권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파이썬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확장성 면을 본다면은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파이썬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썬은요, python.org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설치를 했으면 사실 파이썬이 돌아가는 IDE 환경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DE 환경을 구축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고 파이참이 있는데요. 물론 구글 콜앱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게 조금 더 선호가 되어서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그 내용을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확장 기능을 계속 추가 기능으로 넣으면은 필요한 추가 기능을 넣는 게 워낙 용이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코드를 조금 더 추천을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검색을 하면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설치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우리 딸에게 권하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환경은요. 파이썬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조합한 이 조합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깔았으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플러그인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파이썬이 깔렸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가장 먼저 깔려야 되는 것은 파이썬 확장 기능이 되겠습니다. 확장 기능을 설치하는 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블록 모양으로 생긴 이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 이곳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확장 프로그램 이름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하면 바로 나오는 요 파이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요 파이썬, 요거를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꼭 같이 깔아주면 좋은 것은 주피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이 주피터도 MS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바로 요 주피터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같이 추가로 설치를 해주면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실제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열 때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열게 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완성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줄 한 줄 치고 그 내용을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결과를 확인하고 체크하기에 훨씬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처음 요 연습을 할 때는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확장 프로그램은 파이썬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이건 거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확장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봉고캣인데요. 사실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봉고캣도 이 확장 기능에서 봉고캣 하면 봉고캣이 있고 봉고캣 버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봉고캣 버디고요. 이 봉고캣 버디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명령 팔레트를 띄운 다음에 여기서 봉고캣이라고 치면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고양이 캐릭터가 하는 역할은요. 내가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마다 귀엽게 양팔을 뽀짝뽀짝 움직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왠지 제가 코딩을 할 때 옆에서 이런 귀여운 애완동물 한 마리가 장난을 치고 있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딩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지겨워질 수 있는 시간 옆에서 조금이라도 지겨움을 덜어줄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봉고캣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를 실제 공부를 하려면요. 내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책을 권해주고 그 책에서 직접 솔루션을 찾아보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3권의 책을 순차적으로 보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책은 역시 제일 입문서가 하나가 필요하니까 파이썬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내용을 알기 좋은 점프 투 파이썬, 이 책을 먼저 추천을 하고요. 이 책은 굉장히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예시로 나오는 거북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재로는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알려주는 책이라서 이 책, 쉽게 배우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이 책을 두 번째로, 반드시 첫 번째 책인 점프 투 파이썬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책으로 이 책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권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완전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기 전에 다른 파이썬 입문서를 한 권을 좀 보는 것이 좋고요. 점프 투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입문서에 가까운 파이썬 책을 한 권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 이 책을 보는데 좀 유용합니다. 이 책까지 봤다. 그럼 전 마지막으로 권해주고자 하는 책은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책입니다. 사실 이 파이썬 데이터 분석도 꽤 어렵고요.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직접 코딩을 하면서 직접 실습 위주로 익힐 수 있는 예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제로 풀어보는 그 과정에서 꽤 많은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책 같은 경우는 딥러닝 영역부터는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전해줬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처음 입문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습을 하고 혼자서 공부를 해보는 순서로는 나쁘지 않은 순서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 3권의 책은 꼭 이 책을 봐야 된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찾아보셨을 때 가능하면은 요 순서에 해당하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말 그대로 입문서에 해당하는 교재 한 권,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주는 책 한 권, 그 다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책 한 권, 입문서, 데이터 분석서, 그리고 머신러닝 책, 이와 같은 순서로 보신다면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공부를 하는 데는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 그래도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제 딸에게 권하는 공부하는 환경, 그리고 추천하는 추천서, 책을 보는 순서, 요 내용을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맨날 보다 보니 우리 딸도 좀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따님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나가다 보면 따님과 함께 성장하는 업무의 잔머리 채널 잔마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